네, 매주 화요일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 첫 시간인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염승환 이사의 담대한 예측,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사님 이름을 몇 번을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오늘 뉴욕 증시 분위기는 첫 거래일에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네. 뭐 걱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무난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종목별로 여전히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네. 보여줬고 2022년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저는 더 상대적으로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그러니까 사실 뭐 네. 지수가 무조건 오른다고 꼭 수익률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네. 개인 투자자도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약세장만 아니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장에서는 사실상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장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5개월이었죠. 이제 작년 7월부터 11월이 그 과정이었고, 그게 12월부터 이제 끝나서 한국 증시가 반등을 했는데 아마 그런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안정된 흐름들이 12월에 이어서 1월 달에도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가 상하단 좀 약간 제한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종목 장세 펼쳐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수를 제한하는 아직은 요건들은 이제 물가, 아직은 좀 인플레 리스크가 여전하고 수급적으로 이번 달 말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번에 카카오뱅크 상장했을 때 한번 돌이켜 보시면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펀더멘탈 이슈는 아니지만 증시에 조금 부정적이고, 그리고 영업이익 추정치가 아직 22년도에 좀 상향 조정이 아직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좋은데 다른 업종들의 하향 추정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상단을 막는 요인이고, 그렇다고 나쁘게 볼 필요는 또 없는 게 방어 요건은 이제 반도체주들이 지금 워낙 좋아요. 네. 업황 자체가 워낙 분위기도 좋고 가격도 상승세를 좀 최근에 현물 가격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시총 가장 큰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들 업종들이 선전해주는 건 지수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이 지금 부동산 리스크가 많이 완화가 된 상태에서 부양기조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잖아요. 추가 금리 인하도 기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락을 좀 막아주는 요인이 될 것 같고, 또 무엇보다 PER이 지금 10배 정도니까 굉장히 또 한국은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은 지수 하락을 또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1, 2월까지는 그냥 증시가 좀 박스권 흐름을 보이되 그 후로는 다시 한번 이제 우상향해서 저는 충분히 한 3,300 어느 시점에서 넘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은 좀 종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포트를 꾸릴지 종목에 계속 좀 집중을 하는, 그러니까 올해 주도주가 뭐가 될지 한번 좀 잘 고민해보는 그런 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지수보다는 종목 가는 걸 더 좋아하는 한 명이라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의 판을 읽어주셨고, 뭐 반도체 최근에 시장에서 상당히 좋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연초에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제 반도체 쪽은 지표들이 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셨던 소부장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너무나도 잘 가고 있고,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들 보면 이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는 네. 종목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어제 DB하이텍의 리포트가 나와서 한번 여쭤볼게요. 반도체 관련주로서 DB하이텍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전히 네. 매력은 있는 게, 그러니까 주가가 사실 과거 대비해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올랐는데 버는 돈에 비하면 아직도 너무 싼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8인치 파운드리는 사실은 이제 예전에 오래된 반도체 제품이라 그러죠. 좀 고부가 가치 제품은 아니고 이제 중저부가 가치 제품들을 좀 주로 만드는데,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뭐 흔히 아날로그 반도체라고 많이 불려요. 그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대접을 못 받았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이제 공급 부족 사태에 빠지게 됐죠. 예, 그래서 DB하이텍도 주가 실적도 좀 좋아졌는데 올해도 좋을 거라는 얘기가 계속 있어요. 파운드리 이제 판가를 계속해서 좀 올릴 거라는 얘기가 있고, 특히 이제 대만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계약한 것들이 아마 판가를 올린 것으로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많게는 올해 또 30%까지 판매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그 DB하이텍에 있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너무 이제 증설을 안 해가지고 생산량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생산량을 늘려가면서 아마 올해 3분기까지는 한 달이죠. 한 달 기준으로 한 15만 장 정도 이렇게 좀 생산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PER도 7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는데, 어제 그 유한타 증권에서 어쨌든 이제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보다 16%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익도 늘어나고 업황 분위기 자체도 좋고 거기에 PBR도 지금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여전히 주가는 좀 싸다. 그래서 좀 약간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담은 있지만 네. 좀 흔들릴 때 담아가야 되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대만에서 지진이 있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네. 오늘 새벽에 보니까 또 뉴욕 증시도 반도체 주들이 다 좋았더라고요. 네. 여전히 국내 증시에서 오늘 또 반도체 주들은 분위기가 좋겠죠. 계속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반도체주들이 이제 불과 2달 전에 반도체 얘기하면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시장 분위기가.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너도 나도 다 반도체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펀드 매니저들이 뭐 이렇게 뭐 설문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 16명 중에 15명이 반도체를 꼽을 정도로 너무 이제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를 내가 이제 또 한번 신규로 담아봐야지. 요거보다는 분명히 한번 또 기회가 오거든요. 그때를 좀 노려보시되 다만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함부로 이제 여기서 내리진 마시고 잘 끌고 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앞서서 이제 시장 얘기하시면서 수급적인 분석에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27일에 상장이 됩니다. 어제 이제 분석하는 증권사 리포트들이 네.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리포트를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향 뭐 장비라든지 뭐 부품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런 문구를 봐가지고 일단 이제 LG 에너지 네. 솔루션이 그 공모 금액이 12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죠. 이 돈은 이제 대부분 미국 공장이 투입을 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 뭐 GM과 지금 합작회사도 설립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텔란티스하고도 하고 또 자체적인 배터리 공장이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꽤 돼요. 한 10조 원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들을 충당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상장을 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결국 그 배터리 공장을 지었을 때 오늘도 이제 한 신문사에서 보니까 굉장히 좀 크게 대소특필이 좀 됐던 것 같은데 미국의 이제 배터리 공장 대규모 증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소재 그동안 이제 사실 작년에 소재가 좋았는데 네. 장비주로도 이제 모멘텀이 좀 이전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비주는 사실 1년 내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2차 전지 보면은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랑 장비는 완전히 소외를 받고 소재만 갔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일단 어제 출발을 보니까 좀 바뀌어 버렸어요. 어제 LNF나 에코프로비엠은 급락을 해버리고 2차 전지 장비 회사들은 거의 다 올라가더라고요, 주가가. 그러니까 결국엔 그동안은 이제 설비 투자, 뭐 물론 설비 투자가 안 된 건 아닌데 배터리 양극재나 음극재가 이제 워낙 쇼티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집중이 됐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투자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장비가 입고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럼 우리 마치 그 반도체 장비주 투자하는 거랑 비슷하게 장비 회사 모멘텀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워낙 눌려 있어가지고 비싼 편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뭐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 나오지만 LG 비중이 높은 회사 중에 대표적인 게 A-프로 같은 기업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비중이 높고 그다음 어제 SK증권에서 나왔던 보고서에는 TSI를 좀 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 같고 또 유안타에서는 엔시스란 기업을 어제 또 보고서를 썼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는 소재에서 좀 벗어나서 장비주로도 한번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잡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뭐 ETF 리밸런싱도 있지만 이 청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매물도 혹시나 존재할까요, 이사님?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네. 어제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제 왜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소재주가 왜 급락을 했을까? 뭐 네. 중국의 보조금 삭감이다. 뭐 이런 펀더멘탈적인 얘기도 있지만 중국이 보조금 삭감할 정도면은 그만큼 업황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일단 이제 공모자금 확보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그리고 이번 달 말에 또 ETF 또 관련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기업들 비중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선제적인 매물도 있고 또 SK 이노베이션이 어제까지 해가지고 주가 지금 최근에 급등하고 있어요. 이것도 무관치가 않은 게 왜냐하면 작년에 배터리 셀 업체들의 이제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그 부분을 실망해가지고 소재로 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기관 투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SK 이노베이션 이거 물적 분할 후에 자회사 상장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대선 후보들이 지금 그 얘기를 꺼내고 있잖아요. 이거를 못하게 하는 뭐 법안을 만든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노베이션으로 좀 이렇게 약간 작년에 실망했던 분들이 이게 좀 안 되면 오히려 SK 이노베이션 가치가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이제 소재를 팔고 또 배터리 셀 업체로 좀 넘어가는 그런 수급적인 좀 이동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겹쳐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제 2차전지 소재가 빠진 거는 뭐 어쨌든 펀더멘털 이슈는 아니다. 펀더멘털 이슈보다는 수급적인 이슈가 결국엔 좀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SK이노베이션이 어제 좀 의외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게 뭐 SK온 상장 이슈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가치가 없어요. 네. 20만 원 초반일 때 배터리 가치 거의 0이에요. 그러니까 정유나 SK 아이테크놀로지 가치를 합치면 한 그 정도 나오거든요. 20만 원대 이제 초반 정도 나오는데 그럼 나머지 배터리 가치를 0으로 계산한 건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물적 분할에서 어차피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시장에서 인정 안 해버리는 거죠. 근데 SK온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2024년도에 상장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직 멀었는데 문제는 언젠가 상장을 하게 되면 LG화학과 똑같은 지금 케이스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주가에 안 좋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SK 이노베이션 자체를 투자 대상에서 지운 건데 지금 그 유력 후보 두 사람이 나와서 지금 공약을 냈잖아요. 그 물적 분할 후에 상장하는 거 그거 좀 금지하는 법안 아니면은 상장을 할 때, 그러니까 분할 후에 상장을 했을 때 이중 상장이죠. 그러면 소액 주주가 피해를 보잖아요. 기존에 이 주주들한테 신규 상장하는 기업에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겠다. 이러면은 당연히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주주 가치가. 이제 그런 것들이 공약으로 나왔는데 물론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거짓말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이노베이션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많은 분들이 공매도보다 더 무서워한 게 물적 분할이잖아요. 근데 이 이슈가 이제는 악재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어제 그래서 포스코도 좀 올라가더라고요 주가가.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 좀 이제 그런 피해를 봤던 기업이다 보니까 어제는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급등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게임주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이 올해 신작 게임을 대거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일 뭐 넥슨 GT, 넥게임즈 관련주들로 시장의 수급이 또 몰리는 모습이었는데 게임주들은 신작 일정에 따라 저희가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나요? 게임주는 계속 뭐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하나 정도 포트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네. 좋은 전략인 것 같고 게임주 중에서 이제 올해도 게임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근데 시장이 원하는 건 이제 P2E 게임을 지금 원하잖아요. 근데 기존의 뭐 게임보다는 이제 플레이 투 원 게임을 좀 원하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오랜만에 넷마블도 이제 P2E 게임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주가 좀 올라간 걸 보면 시장은 확실히 그쪽에 좀 꽂혀 있다. 근데 이제 염두에 두실 건 위메이드가 성공을 했는데 위메이드 이후에 다음 타자가 과연 누가 될 거냐. 글로벌 히트작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제 올해 들어와서 조금씩 확인이 좀 가능하겠죠. 이제 관련된 게임들이 자꾸 나오게 되니까 그 부분을 계속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그 게임주에서는 저는 IP를 보유한 그러니까 뭐 IP라는 건 위메이드가 이제 미르포로 출시를 한 것처럼 뭐 NC 소프트는 리니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컴투스는 서머너즈 워라는 게 있고요. 또 뭐 크래프톤은 아직 뭐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긴 하지만 뭐 배틀그라운드도 있고 그러니까 각각의 다양한 이제 대형 IP들을 보유한 이런 대형 회사들이 저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걸 가지고 뭐 플레이 투 원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NFT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대형 회사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NC소프트, 컴투스,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좀 좋게 보는 원래 펄어비스도 되게 좋게 보는데 네. 펄어비스는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주가가. 그래서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네 개 중에서 주가가 좀 아직 부진한 게 NC랑 크래프톤 좀 부진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은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 특히 NC 같은 경우는 매출 순위 좀 계속 1인데도 주가 그걸 거의 반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털 자체도 괜찮으니까 한번 이런 게임주들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포트에 하나 정도는 우리가 또 담아가야 할 섹터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NC소프트, 컴투스,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초에 시장의 관심주 저희가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사실 이제 제가 네. 어제 이제 곰곰이 이거 쓰면서 찾아보니까 네. 아 이거 지수에 집중할 게 아니구나. 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몇 개만 가져왔는데 이거 네. 말고도요. 이게 제가 그냥 하나의 이제 테마를 한번 그려봤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 선점만 잘하시면 되게 재미있는 2022년이 될 거예요. 작년에 좀 많이들 실망하셨겠지만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그중에 저는 이제 한 4개 테마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디지털이라는 게 이제 메타버스 같이 이제 모든 게
디지털화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돼서는 저는 이제 롯데정보통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가 뭐 메타버스 플랫폼 갖고 있는 그 자회사 하나를 또 인수를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물론 이제 어제 보고서 나온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지만, 전기차 충전 관련한 또 자회사도 인수를 했는데, 모빌리티랑 디지털화의 또 최대 수혜주로 좀 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관심이 좀 필요하고, 인공지능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어제 저희 당사에서도 보고서가 나왔지만, 신테카 바이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신약 플랫폼인데, 네. 되게 생소하실 텐데, 모더나도 그 백신 후보 물질이 되게 많았을 텐데, 여러 가지 그 물질 중에서 그 빠른 시간 안에 후보 물질을 발굴한 게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신약 후보 물질을 금방 발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신테카 바이오고, 그다음 리오프닝도 우리 봐야 되는데, 이제 어차피 오미크론이 치사율이 높진 않으니까 어느 시점에서 리오프닝 할 것 같고, 그러면 역시 그 호텔주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서부 T&D가 이번에 GKL의 세븐럭 카지노 그거를 이제 이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GKL의 힐튼 호텔에 있던 그 사업장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이 서부 T&D의 용산 드래곤시티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가요. 그럼 이제 임대 수익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이제 SK 이노베이션 뭐 물적 분할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그 대선 후보들이 자꾸만 이제 소액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공약들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 가치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가 계속 그런 이중 상장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할인을 많이 받아요.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지주회사들이 자기 자회사 지분 가치의 60% 정도 할인 받아버려요. 엄청난 저평가죠. 근데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이런 이제 소액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정책들이 만약에 나오면 할인율이 축소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보고서보다 좀 깜짝 놀란 게, 유한타의 그 누구시죠? 그 최남권 연구원님이 맞아요. 네. SK가 주가가 안 올라가면은 2022년도에 지주사는 그 어떤 것도 올라갈 수가 없대요. 이제 그렇게 SK를 이제 좀 강조를 하긴 했는데, 아무튼 이제 SK가 저번에 머티리얼즈도 그 합병을 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건 사실 이제 SK 주가 입장에서 좋은 편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어떤 이제 정부 정책과 좀 맞닥뜨릴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이런 지주회사니까, 지주회사 내에서 SK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과 종목에서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있을 수 네. 있다라는 생각이 오늘 여민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생각이 짧고 국한됐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생각을 조금 더 넓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는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